자, 188페이지에 보면 개업공개사의 신고 의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요거는 공법적 개념이에요. 법이 중개사법과는 성격이 좀 틀려요. 공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공법 배우는 아마 기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를 좀 해놓을 부분이 있어요. 자, 보죠. 이제 개업공개사 의무 보죠.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거래가 됐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거래가 되면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랬죠? 없어지고 누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되죠. 그래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한다? 개업공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뭐 해가지고 날인해, 이 서명 및 희한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공동 중개를 해줬다면, 자, 공동 중개를 해줬다면 어떻게 돼요? 신고 의무는 모두 다예요. 자,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하라. 공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위반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공동 중개했는데 만약에 한 사람만 신고하고 나머지 신고 안 했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또 뭐를 신고를 뭐 한다?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신고를 누가 대행할 수 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소속 공개사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중개보조는 대행할 수 없고 뭐만?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대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소속 공개사가 신고를 대신할 때, 자, 위임장이나 신분증명사본 요거는 안 들고 갑니다. 그냥 신고서만 들고 가면 돼요. 자기 신분증 들고 가고요. 자기 신분증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신고서만 들고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고할 때는 항상 뭐예요? 신분증명서 제시해 줘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뭐 행정 업무를 할 때 다 당연히 신분증명서 제시하는 거 기본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신고서만 들고 간다. 이거는 한데 직원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대행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못 합니다. 대행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못 한다. 그러면 대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얘는 전자문서로 못 해요. 왜 전자문서 못 할까요? 자, 아까 여기에서 지금 전자문서로 못하는 이유를 제가 뭐를 설명드렸죠? 뭔가를 들고 가야 되니까. 제출할 때 뭔가 들고 가죠. 그러니까 전자문서 못한다. 이거 들고 간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는 안 들고 가죠. 그런데도 전자문서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데도 전자문서를 못해요. 이유는 뭐다? 일단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소속공개사 채용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라? 업무 개시 전. 신고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소속공개사 채용하고 신고 안 하고 하는 사람 많아요. 중개보전이나 아니면 소속공개사 채용하고 나서 관청에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신고를 안 했다면, 자, 이게 명단에 뜨지 않습니다. 신고를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산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주민번호 치고 이름 뜨면 이게 떠요. 서식에. 이제 조금 있다가 서식을 볼 텐데 그 서식에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개업공개사도 마찬가지로 이름 딱 들어가고 치면 자동적으로 개업공개사 안에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 이거를 신고가 안 했다면 이게 뜨지 않죠. 이게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들고 가라는 거예요.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문서를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업공개사 의무와 그다음에 또 뭡니까? 거래 당사자 의무, 뭡니까? 개업공개사와 거래 당사자 의무를 한번 봤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지금 뒤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190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거를 잠깐 한번 보죠. 자, 자금 조달 계획서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 있습니다. 계획서, 그 다음에 또 입주 계획서. 입주 계획서가 있어요. 이거를 별도로 제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 제출한다? 일단 투기 과열 중에 있죠? 투기 과열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내에 얼마 이상? 3억 이상의 뭐다? 3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한답니다. 자, 일단은 투기 관련 지구 내에 얼마 이상이에요? 3억 이상 주택. 이 주택은 무슨 주택이에요? 단독 공동 다 들어갑니다. 단독 공동주택 모두 다 뭐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금조달계 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겠다 이런 것들은 매수인이 하는 거죠. 매수인이 작성해서 원칙 매수인이 제출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는 누가 작성한다? 매수인이 작성한 뒤에 이게 당연히 매수인이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제출도 누가 한다? 원칙? 예, 매수인이 제출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신고서와 같이 제출할 수도 있고요. 신고서와 같이 제출할 수도 있고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이걸 제출할 수도 있어요. 다만 거꾸로는 못해요. 이걸 먼저 제출하고 신고서를 나중에 제출하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수인이 제출할 수도 있는데 다만 매수인 외자가 제출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때 이때는 매수인 외자가 제출하는 거죠. 위임했거나 이럴 때. 그럼 매수인 외자가 제출할 때는 이때 매수인은 이걸 작성해가지고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며칠 이내 제공해야 된다? 네, 50일 이내 제공해줘야 돼요. 50일 이내 제공을 해줘야지만 된다. 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이에요? 60일이죠. 근데 왜 50일이에요?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서류가 계속 안 들어오면 60일에 신고를 못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예 50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안에 제출이 되면 이제 같이 제출하는데 만약에 그 안에 제공을 못 한다면 일단 그 신고하는 자는 신고서를 먼저 제출을 하고요. 나중에 매수인이 이걸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는 이렇게 제출한다는 거, 그럼 이제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는 부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고에 간주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시스템.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다 내년부터 요게 출제 범위에 들어간다 그랬죠? 네. 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상관없고요. 내년부터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이용 절차라든가 이용 방법이라든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러면 이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즉 신고를 간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고 간주해져요? 전산후자가 계약 체결하죠? 그럼 자동적으로 신고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금쟁이 있습니다. 금쟁이. 지금 다음 행위에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개업공개사에게 거래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자, 이게 주로 누가?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하는 행위. 거짓 신고, 내려서 신고하자. 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응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옆에다가 하나 적어주시고요. 이거 얼마?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죠. 500만 원 과태료고, 자, 그 다음에 그 거래계약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행위.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죠. 지금 현재 개업공개사가 일단은 신고를 하는데 거래 당사자가 거짓으로 내려서 신고하자라고 요구합니다. 개업공개사 거절하죠? 그럼 이 사례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의뢰인이 제안합니다. 계약서만 써줘. 네 도장 찍지 말고.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돼요? 일단 중개를 해주는데 개업공개사 도장 안 찍고 뭐만 써준다? 계약서만 써주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는 누가 거래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안 하고 직거래,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중개준 거예요? 개업공개사.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뭐가 있다? 신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신고 의무자가 아닌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거래 당사 신고했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 의무자가
아닌 자가 신고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자, 취득가액 저기 써있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그러니까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된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주로 누가 많이 한다 그랬어요? 법무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이 한다 그랬죠? 옆에서 찌르는 거죠? 야, 이걸 이렇게 좀 내려서 하면 세금 많이 적게 나온다. 뭐 이런 거. 조장 방조하면 어떻게 된다? 요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금쟁이 세 가지 한번 구분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보겠습니다. 신고사항을 보죠. 일단은 신고사항은 신고사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좀 많아요. 자, 인계지, 그 다음에 소지목, 그 다음에 또 종면실조계, 종면실조계, 그 다음에 자입. 요게 좀 분리됐습니다. 자금조달계약서와 입주계약서, 자입 이렇게 한번 구분해보죠. 자, 순서를 자금조달계약서, 입주계약서를 맨 뒤로 뺐습니다. 자, 인 뭐죠?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중도금 잔금과 그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또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게 조건이 기한, 개업공개사 사항, 인적사항과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죠. 거기 보니까 개업공개사 부분에서 보면 이제는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요 자입 뭐예요? 자금조달계약서와 입주계약서. 관련되는 것을 좀 별도로 설명할 걸 뒤로 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요게 시험 문제 곧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인 뭐죠? 앞 글자만 외워놓지 말고요. 그냥 이거는 써놓고 연상하세요. 그게 더 편해요. 자, 인정사항, 계약일, 지급일, 중도금 잔금과 그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 기한,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자금조달 입주계약서. 자, 보죠. 개업공개사항입니다. 이거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일 때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란 누구 끼지 않았을 때요? 개업 공인중개사 끼지 않았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약서 입주계약서는 어떻게 돼요? 자금조달 입주계약서는 어떤 경우에 투기과열 지구에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의 주택일 경우면 해당되죠. 자금조달 입주계약서는 아무 때나 다 제출하는 거 아니죠. 참고로 자금조달 입주계약서 이거는요 국가 등의할 때는 제외됩니다. 자, 국가 등의할 때는 요거는 제외된다. 자, 그러면 보죠. 이렇게 해서 신고사항을 일단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 이 신고사항이죠. 어디다 기재하는 거예요? 거래 신고서 있죠? 조금 이따 신고서 작성법 볼 겁니다. 거래 신고서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돼요. 어디다 제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이를 확인해 가지고 지체 없이 뭐를 발급한다 그랬어요?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때 자,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게 돼요. 부동산 등기 특별제출법상에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191페이지 있는 내용이죠. 요약 프린트에 없는 내용도 있어요. 요약 프린트는 중요한 부분만 해놓기 때문에 전체 다 뒤집어놓은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고관청은 신고필증을 발급하긴 하는데요. 자, 뭐가 제출돼야지만 되냐면 자금조달계약서와 입주계약서가 제출돼야지만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즉, 자, 3억 원 이상의 주택일 경우에 뭘 제출하라 했어요? 자금조달계약서와 입주계약서 제출하라 했죠? 이거를 신고서가 먼저 제출되고 나중에 이거 제출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신고서만 먼저 제출했을 때는 자, 신고필증 발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제출되지만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가격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쭉 넘어갑니다. 가격 검증일 때
가격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시스템 구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검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자, 가격 정보를 활용해서 검증체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191페이지 하단 부분이에요. 가능하면 교재를 보세요. 요약 프린트는 중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복습하라고 했던 거고. 자, 그러면 가격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그랬습니다.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때 가격검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신고관청. 즉 누구예요? 시장, 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이죠. 거기다가 가격검증 결과라든가 신고 내용 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구축했으면 가격검증을 하는 거죠. 누가 가격검증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구청장. 시군구청장 누구예요? 신고관청이죠. 이걸 신고관청이라 해도 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검증한다. 그 적정성을 검증하라 그랬죠. 검증하고 나서 결과를 어디로 통보? 세무관세청으로 통보하죠. 검증 결과를 세무관세청이 통보한다. 세무관세청은 뭘로 활용? 과세 자료로 활용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격검증을 하고 나서 검증을 하고 나서 이제 신고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검증하다 보니까 신고 내용이 누락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정확하지 않다고 부정확할 때가 있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고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는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자, 여기 보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요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약서 등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제출 요구가 불응한다면 이때는 적어 놓으세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천만 원이야 과태료.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등 제출 요구가 불응한다면 이때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저 뒤에 가면 형벌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씩 한번 써보라는 얘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제출 요구가 불응하면요 어떻게 된다? 3천만 원의 과태료.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있죠? 계약서 사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금 지급할 수 있는 입금표 통장 사본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자, 뭐 대출 증명서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게 이제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고요. 요거 요구에 불응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고. 자, 그 다음에 계약서 등 계약서 요구할 수도 있죠. 이때 계약서는 계약서 원본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요구 불응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면 제출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 서면을 제출하는데요.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하라 그랬죠. 이제 요구 사유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자료 범위 내용, 그 다음에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 하라 그랬고요. 자, 그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한다?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죠. 시도지사에게. 자,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에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언제까지? 라고 돼 있나요? 그냥 보고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단 조사하면 끝나면 일단 보고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시점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을 시도지사는 다시 누구한테 취합해서 보고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이걸 취합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한다. 자, 그러면 외국인의 특례가 있네요. 자, 일단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때는 분기 종료일 1개월 이내 누구한테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자, 이건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예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예예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자, 지금 193페이지 나오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 특례입니다.
자, 일단 분기 종료일 1개월 이내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그럼 이때 시도지사는 다시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내용을 누구한테요? 국토교통장관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자, 이거 문제 한번 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의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증여는요, 신고 대상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누가 중개했었어요? 개업공개사가. 그러면 거래 당사는 완전히 빠진다 그랬죠? 완전히 빠지고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자, 3번에 농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 없어요. 자, 왜냐면 농취증은요. 농취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지법에 의해서 이제 별개로 받는 거죠. 취득 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취득 전에. 이거는 계약 체결하고 나서 며칠이나 하는 거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하고 나서 60일이나 나죠. 이건 취득하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농지증은 취득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자, 그래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누가 구축 운영해요? 예, 국장이.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표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예, 5번이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해제 등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와 그 다음에 또 서식 작성법이 있습니다. 자, 계약 해제 등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 이거는 거래계약이 뭐 했을 때? 계약이 무효, 그 다음에 또 취소, 그리고 해제된 경우. 뭐 하고 나서요? 계약 깨지고 나서. 자,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나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나서 계약이 깨졌어요. 그러면 당사자끼리 합의한 거 다 돌려주고 어쩌고저쩌고 끝나면 될 것 같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어디까지 날아간다? 세무서까지 날아가죠? 그럼 세무서에서 세금 내길 기다리고 있겠죠? 자, 그때 계약 깨졌다는 걸 증명해 줘야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해제된 신고서를 어떻게 한다?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 하얀다요, 하얀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제가 한번 구분했을 거예요. 행정 업무와 행정관청과의 관계에서 한번 구분한 적 있었죠?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꼭 알아야 되고 답답한 거라면 하여야 한다죠. 담당 공무원이 별로 답답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 자, 계약 깨졌어요. 담당 공무원 답답해요? 별로 답답하지 않죠. 그러나 제도는 만들어둬야죠. 만들어 놓고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거 시험자만 나왔습니다. 하여야 한다로. 자,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해제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해 가지고 뭐를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때 여기서도 거래계약 시스템 있죠.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해지한다면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제된 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정정신청 보죠. 자, 요것도 전자문서로 할 수 일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정신청 보죠. 정정신청. 정정신청은 뭐예요? 정정신청. 정정이 뭐죠? 예, 고치는 거죠. 그러면 뭔가가 잘못됐을 때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 기재가 됐을 때, 잘못 기재됐을 때 어디에요? 신고필증이에요.
잘못 기재가 된다면. 자, 거기에 보니까 잘못 기재된 사항들을 보죠.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제가 밑줄 치료하는 거 하면 밑줄 한번 쳐보세요.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비율에다 밑줄 거래지분 비율에다 밑줄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 짓고요. 건축물의 종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목 면적 거래지분 대지권 비율이 있는데 이때 면적과 거래지분에다 밑줄 면적과 거래지분의 밑줄. 자, 지금 밑줄 뭐뭐뭐 쳐놔 그랬어요? 거래지분 비율, 그 다음에 면적, 그리고 거래지분. 자, 세 가지 밑줄 쳐라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이 잘못 기재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정해야죠? 자, 그래서 이때는 정정신청은 잘못 기재된 정정신청을 일단은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다가 정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 어디다 고친다 그랬어요? 직접 발급받은 뭐예요? 신고 필증 있죠? 거기다가 정정합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이죠? 서명 또는 날인을 요 정정한 부분에다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요. 그래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자, 누가 제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니까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인과 매도인 둘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가 제출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 다 서명 또는 날인해줘야 돼요. 다만 자, 이때 거래 당사자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못 기재됐다면 이때는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죠? 간단한 거니까 이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거래당 일방이. 자, 그러면 보죠. 그럼 이렇게 정정 신청을 하면 일단은 이를 확인해 가지고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다시 발급해 줘요. 재발급해 주는데 자, 이거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왜 없죠? 이유? 예, 들고 가야 되니까. 예, 간단하죠? 뭐 들고 가야 돼, 지금? 그렇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은 신고 필증에다가 고쳐가지고, 서명해가지고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할 수 없다? 전자문서로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변경신고 보겠습니다. 자,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어떤 경우에, 내용이 변경됐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변경신고 뭐 한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 자, 이게 변경신고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이 변경신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일단은 어떤 내용이 변경됐냐. 자, 이것도 밑줄 치라는 것만 일단 쳐보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에 거래지분 비율 밑줄 쳐놓으세요. 거래지분 비율, 그 다음에 거래지분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때 면적 밑줄 쳐놓으세요. 줄줄이 3개 밑줄 쳐놨죠.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예. 똑같죠? 예. 이게 바로 뭐냐면 2개 중복되는 겁니다. 정정신청사항과 변경신고사항이 중복되는 내용. 자, 3개 일단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번 보죠. 계약의 조건 기한, 거래 가격, 중도금 잔금 지급일, 중도금 잔금까지입니다. 지급일. 그 다음에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의 변경과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에 일부 부동산 변경. 이때 뭐만 해당됐어요?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랬죠? 요건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 부동산을 A와 그 다음에 B가 어떻게 된다? 공동계약을 체한 거예요. 이때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계약서에 놓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신고하고 나서 얘가 쏙 빠져버린 거예요. 누구만 남아요? 예, A만 남죠? 요때만 뭐다?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면 보죠. A와 B가 있는데 C가 더 들어갑니다. 추가되는 거죠? 추가돼요. 이거 변경신고 사항? 아닙니다. 이건 신고를 다시 해줘야 돼요. 이건 재신고라고 합니다. 신고를 다시 해줘야 되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B가 빠지고 C가 여기 들어가요.
B가 쏙 빠지면서 C가 새롭게 들어갑니다. 이거 변경신고사항 안 됩니다. 이것도 다시 신고해줘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면 신고 다시 해줘야 돼요. 얘가 빠질 때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변경신고, 그 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변경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 변경신고서를 뭐 한다?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법정서식이 있어요. 변경신고를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자, 여러분들 교재 195페이지에 보면 예외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대상 면적이 변경 없이 물건 거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자, 면적과 금액이 다 거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다 변경신고서에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면적의 변경 없이 금액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라고 했어요. 자, 보통 거래 가격 있죠? 거래 가격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이 중간에 혹시 계약할 때 계약이 중간에 금액을 바꿔본 적 있어요? 대부분 중간에 금액이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측량을 했을 때예요. 물론 이제 그 가격이 급격하게 뭐 올라갔다든가 그래서 바뀌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측량할 때입니다. 측량을 해서 면적이 어떻게 돼요? 증감이 되는 거죠. 면적이 증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떻게 돼요? 금액이 증감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면적의 증감이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뭐가 있는 거예요? 가격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뭘 첨부하라? 계약서 사본 첨부하라. 그럼 이때 요거 전자문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변경신고 요거 전자문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예외. 전자문서를 할 수 없어요. 왜 전자문서를 할 수 없죠? 계약서 사본을 뭐 하니까? 들고 가야 되니까. 자, 제가 전자문서 할 수 없는 이유를 늘 뭐라 그랬죠? 들고 가라 그랬죠. 들고 가는 거 있으면 전자를 못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를 확인해 가지고 뭐를요? 신고필증을 다시 재발급해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정신청은 어떤 경우 하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하는 거죠. 변경신고는 어떤 경우에? 내용이 바뀌었을 때. 자, 정정신청 어떻게 하는 경우예요? 어떻게 한다? 신고필증에 정정해서 하는 건데, 자, 변경신고는 어떻게 한다?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놓으시라. 자, 정정신청은 전자문서를 하지 못하지요. 근데 변경신고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차이점들 한번 구분을 해보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197페이지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하는 걸 보죠. 자, 이 신고서 작성법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보통 3문제 정도 나온다. 한 문제는 신고서 작성법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지만 되는데요. 자, 보죠. 거래계약 신고서 있습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날 있죠. 거기 끝으로 가보세요. 국적 있죠. 국적. 국적에다 하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국적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기재. 외국인은 반드시 기재. 국적에다가 동그라미, 외국인은 반드시 기재. 조그맣게 써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외국인은, 자, 그러면 국적은, 외국인은 반드시 국적을 기재해줘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요, 국적 반드시 기재할 의무? 어차피 주민등록번호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자, 대한민국 국민은 국적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재하라? 외국인은 반드시 기재하라. 그 다음에 거래지분 비율 있죠? 매도인과 매수인란의 거래지분 비율. 자, 이 옆에 두 개를 묶어놓고 매도인 매수인이 일치.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매도인 매수인 일치. 거래지분 비율 있죠? 두 개 묶어서 거래지분 비율, 매도인란. 자, 여기에 이렇게 매도인란과 매수인란 있죠? 두 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라고 쓰시라? 매도인 매수인 일치.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분 비율을 어떻게 한다? 일치해줘야 돼요. 그럼 당연한 얘기죠?
매도인은 100%인데 매수인은 70%다.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치하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수인 날 보세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있죠. 이건 아까 배웠어요. 어느 지역이에요? 투기 과열지구죠. 자, 투기 과열지구 얼마 이상 주택? 3억 이상 주택. 단독 공동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제출 매수인 별도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이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는 건지 아니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 건지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용도 있죠. 주거용, 레저용 뭐 이런 것들 일단 용도별 한번 체크하고 개업공개사 란 있죠. 개업공개사 란 있습니다.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분 보세요. 종류에 보니까 4번 란 토지 건축물 이렇게 나오죠. 건축물 부분 뒤에 괄호 있죠. 그 다음에 토지 및 건축물 뒤에 괄호 있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위로 올리면 되겠네요. 두 개 묶어서 위로 올리고 나서 용도별 건축물 종류. 뒤에 이 건축물의 괄호는 뭘 기재하는 거다? 용도별 건축물 종류 기재합니다. 자, 적었으면 그 다음에 6번으로 들어갑니다. 6번에 소재지 증원 면적 있죠? 자, 그거는 대장상 내용 기재. 대장상 내용 기재. 자, 소재지 증원 면적. 이거 대장이 무슨 대장이에요? 토지 대장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대장상 내용 기재한다.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옆에 즉 대지권 비율 나오고요. 자, 대지권 비율은 뭐 갖고 확인할까요? 대지권 비율은 등기상 증명서. 대지권 비율. 자, 그 6번 란 바로 옆에 있죠? 6번 소재지 면적 지목 바로 옆에 보면 대지권 비율 몇 분의 몇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등기상 증명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 건축물 면적 있죠? 건축물 면적은 자, 집합건물 전용 면적, 집합건물 전용 면적. 그 다음에 그 외 연면적. 자, 집합건물은 전용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 외 해놓고 연면적. 나머지는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 뭔지는 아시죠? 뭐, 여러분들 이제 공법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기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약 대상 면적. 7번 란 있죠? 자, 계약 대상 면적에다가 뭐라고 기재하냐면 실제 거래 면적. 실제 거래 면적. 자, 7번 란은 실제 거래 면적. 자, 그러니까 6번의 면적은 대장상 면적이죠? 근데 7번의 면적은 뭐예요? 실제 거래 면적 이렇게 되죠. 근데 실무상에서는 그냥 같이 써요. 같이 대장상 면적 그대로 밑에다 같이 쓰는데, 근데 기재 요령에서는 이렇게 기재가, 요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8번 물건별 거래 가격 있죠? 9번 총실제 거래 가격. 8번과 물건을, 8번과 9번을 묶어서 옆에 공간으로 빼시기 바랍니다. 공간으로 빼가지고 공급계약, 전매계약. 자, 빼가지고 공급계약, 그 다음에 또 전매계약의 경우는 부가치세 포함,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부가가치세 제외 이렇게 적어 놨어요. 자, 예? 공급계약, 전매계약. 전매가 뭐예요? 분양권 전매하는 거죠? 분양권 입주권 전매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계약, 이건 뭐예요? 최초 분양계약이죠? 자, 공급계약과 전매계약의 경우에는 뭐를 포함한다? 부가치세 포함.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외에는 뭐다? 부가치세 제외. 자, 적었어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8번에 보면 물건별 거래가격이군요. 자, 그거는 뭐 어떻게 돼요? 물건별 거래가격이죠. 그러니까 각각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이라면 각각 부동산별 거래가격 기재하고요. 물건별 8번. 자, 이거는 의미만 파악하면 돼요. 물건별이니까 각각 기재하는 거죠. 자, 뭐 굳이 쓸 필요 없이 물건별이니까 각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이제 공급계약 전매 나오고 공급가격 나오고요. 발코니 등 옵션 비용 있죠? 발코니 등 옵션 비용은 뭐냐면 발코니 확장 비용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발코니 뭐다? 확장 비용. 여러분들 요즘은 옛날 아파트는 근데 요즘 아파트는 옵션으로 들어가죠? 확장, 뭐 발코니 확장할 건가 뭐 이런 거. 그래서 발코니 확장 비용,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 이런 것들이 발코니 옵션 비용이 들어가고요. 자, 추가 지불액이 있습니다. 추가 지불액은 자, 프리미엄 등 공급가격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자, 추가 지불액에 뭐라고 쓰냐면 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 받는 거 있죠? 자, 근데 이래서 공급가 피 받으면 초과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마이너스로 되는 거 있죠? 그건 미달하는 거, 얼마 미달했다 이런 것까지 기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 적으셨나요? 적었으면 9번으로 갑니다. 총실제 거래가격이 있죠? 총실제 거래가격. 이거는 여러 개 부동산에 합산한 금액이죠? 예, 합산한 금액. 이건 전체 그러니까 합산한 금액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0번 보세요. 종전부동산 있죠? 이거는 입주권 매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종전부동산은 뭘 얘기한다? 입주권 매매. 그리고 거래금액 보면 자, 그 추가 지불액에다가 권리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죠. 자, 여러분들이 저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재개발 지역을 한번 보세요. 재개발 지역에 내가 이 주택을 지금 뭐 쓰레떼집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걸 헐고 여기다가 뭘 진다? 아파트 짓죠? 근데 이때 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 있죠? 이게 종전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입주권 매매의 경우면 해당됩니다. 도정법상이라든가 이런 입주권 매매, 요게 종전 부동산이에요. 이게 아니고 뭐다? 이거죠. 종전 부동산 거. 자, 그러면 이때 권리가격이 뭐예요? 이 집에 대한 평가액이죠. 요 집에 대한 평가액, 여기 권리가격이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 지면 어떻게 돼요? 더 플러스 되겠죠. 자, 내 집이 2억 원인데 아파트는 5억짜리예요. 그럼 3억을 더 어떻게 돼요? 추가로 내야죠. 이 추가 부담금이라고 그러죠. 자, 그걸 얘기한다. 이게 추가 지불액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작성법을 거의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쭉 썼는데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뒤에 나와요. 198페이지에 쭉 나와 있죠? 기재령. 예, 이거 내가 파트별로도 쭉 해서 기재를 하도록 한 겁니다. 절대로 이 작성 방법만 보지 마세요. 이것만 글자 보면 나중에 문제 안 풀려요. 그래서 반드시 뭐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서식에다가 적용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금방 풀립니다. 자, 문제 한번 보고 가죠. 196페이지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6페이지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 자,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 사항이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사항은 신고서 기재 사항 해당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신고사항 잠깐 볼까요? 다시 한번 이거. 이게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요. 여기 이게 어디에 다 나와 있어요? 신고서에 다 나와 있죠? 자, 다시 인 뭐죠?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 기한,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 사항이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기업 입주 계획서 있죠. 공법상 제한은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답이 쉬워요. 1번이에요. 쉽죠? 예, 근데 이거를 놓치면 그때부터 헤맵니다. 이제 5번까지 쫙쫙 내려갑니다. 자,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해제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달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맞는 내용, 하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3번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개업공개사 상 있죠? 개업공개 중개졌다면 당연히 이것도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아까 8번과 9번에다 묶어놔서 뭐라고 했어요? 공급계약 전매계약인 경우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이죠? 경우에 뭘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했죠? 그 내용이죠. 별거 다 나오죠?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에 건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자, 실제 거래 면적이 몇 번 난이에요? 실제 거래 면적 몇 번 난에 있죠? 서식에 7번 난에 있죠? 7번 난 부분에 보면 자, 계약대상 면적. 계약대상 면적이 어디 있다? 7번 난에 있죠. 자, 그럼 이 7번 난은 실제 거래 면적을 적는다 그랬죠. 그리고 집합건물은 전용 면적. 그 다음에 또 그 건물은 연면적 기재한다 그랬죠. 예,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작성법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기왕 한 문제 더 풀고 가죠, 뭐. 199페이지에 문제 보겠습니다. 27회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을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적는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포함하죠. 물건별 거래금액 란에는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자, 물건별이니까 각각이죠. 자, 맞죠?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만 작성한다. 예, 이건 입주권에만 작성한다 그랬죠? 조건이나 기한은 부동산 계약의 조건에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이건 조건계약 기한 있죠? 밑에 이건 제가 뭐 설명 안 드렸을 거예요. 계약 조건 참고사항. 근데 조건 기한은 그런 게 있을 때만 적는 거죠. 자, 이렇게 작성법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를 해 놓으시라. 자, 오늘 제가 사실은 외국인 등의 각까지 나가려는데 잘 안 되네. 자, 다음 주에 외국인 등의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